하락장에서 금매가 다 빠지고 있으니까 금매 추이, 매가 전세가 추이, 그다음에 전세 매물 증감, 그리고 거래량이 어떤지, 그다음에 단지별로 수요자가 어떻게 다를지, 그리고 매도자가 뭐 여유가 있는지 아니면 급한 물건이 있는지, 그리고 돈을 모았을 때 수요가 이 평촌 내에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빠지는지 그런 거를 좀 공통적으로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인덕원역에서는 제가 봤을 땐 GTX 노선 발표로 인해서 호재 거품이 좀 많았거든요. 제가 그 산성역 포레스티아랑 비교를 해 보니까 그 산성역 포레스티아보다 더 정고점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반대로 그 거품이 얼마나 빠졌는지 새로운 기회가 있는지 이걸 보라고 하신 게 아닐까. 저희 A조는 임장동선이 인덕원역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덕원역, 평촌, 학원가, 범계역, 평북 이런 순서로 반대로 갔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공통적으로 봐야 될 임장 포인트는 금매 추이. 지금 하락장에서 금매가 다 빠지고 있으니까 금매 추이, 매가 전세가 추이, 그다음에 전세 매물 증감, 그리고 거래량이 어떤지, 그다음에 단지별로 수요자가 어떻게 다를지, 그리고 매도자가 뭐 여유가 있는지 아니면 급한 물건이 있는지, 그리고 돈을 모았을 때 수요가 이 평촌 내에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빠지는지 그런 거를 좀 공통적으로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인덕원역에서는 제가 봤을 땐 GTX 노선 발표로 인해서 호재 거품이 좀 많았거든요. 제가 그 산성역 포레스티아랑 비교를 해 보니까 그 산성역 포레스티아보다 더 정고점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반대로 그 거품이 얼마나 빠졌는지 새로운 기회가 있는지 이걸 보라고 하신 게 아닐까. 그리고 그 대장간 푸르지오 에센트로가 좀 그 인덕원 주변에서는 그 대장단지인데 다른 대장단지랑 어떻게 다른지 그걸 좀 파악하고 싶었고, 학군지에서는 뭐 일기 신도시의 공통점처럼 학군지 주변에서는 이제 그 학군 내에서 좋은 학교에 배정되는 단지랑 아닌 단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가격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보통 학군단지는 전세가 시즌을 많이 타기 때문에 지금 1, 2월 방학 시즌 끝난 다음에는 전세 거래량이 뭐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확 줄었는지 가격은 어떤지 이걸 보라고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학원가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랑 안 한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리고 세 번째 범계역, 역세권은 다 그냥 보통 수요가 1인 가구, 신혼부부, 영유아 가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수요는 보통 엉덩이가 가볍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요들은 출퇴근은 어디로 하고, 그리고 돈 모았을 때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리모델링 단지 분위기 보라고 하신 것 같고, 평북은 평남이랑 비교해보자. 근데 이제 비교를 할 때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평북이 더 가격이 비싼데 이게 저평가인 건지 아니면 그냥 그 가격 그대로 싼 건지 입지에 맞춰서. 그래서 그걸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빨간 글씨 위주로만 보고 넘어갈 건데요. 그 안양시 동안구를 그 임장 다녀온 거를 다시 이제 복기를 하려 봤을 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다시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시 동안구의 매매 전세 시장 강도가 최저점을 찍었던 시기는 2019년 5월이었어요. 저 위에 제가 표시해 놓은 거. 그리고 매매 시장 강도의 전고점은 21년 4월이었는데 매매가 전고점은 21년 9월이더라고요. 즉 시장 강도가 약간 선행 지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강도랑 그 실제로 그게 현장에 반영되는 시차가 안양시 동안구 같은 경우는 5개월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매매 시장 강도보다 전세 시장 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보아서 전세가 하락폭이 더 클 것 같아. 맨 끝에 그 시장 강도 보면은 지금은 역전이 됐잖아요. 네, 매매가 더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잠깐 보면은 23년 2월 기준 전월세 거래량은 평균치에 가까운데 매매 거래량은 평균 대비 33% 수준으로 22년 12월보다는 11%에서 3배 정도 상승했지만 여전히 좀 미미하다. 근데 전월세 거래량은 평균이 비슷하다고 봤을 때 여기는 전세가 좀 탄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인덕원 주변에서 봤던 그 삼성레미아는 못 봤는데 이제 세계 단지 기본적인 정보를 제가 손품망에서 이제 캡처를 해서 올려놓은 건데, 지금 보면은 평형 구성이 이제 인덕원 푸르지 엘센트로 같은 경우는 단일 평형이고, 그다음에 인덕원 대우는 59, 그다음에 84, 인덕원 대림 2차도 거의 59, 8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그 가로 안에 있는 게 매물 개수거든요. 근데 이제 매물 개수가 오히려 59가 좀 적고, 그다음에 84가 많은 거를 알 수 있다는데, 이거는 세대 구성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실수요가 이제 오구가 더 가격이 싸서 많이 찾는 건지 그거는 좀 더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발표에서는 약간 이 세 개 단지를 비교하는 걸 좀 많이 했는데 우선 매매 실거래가 비교했고 그다음에 그 상승률 비교, 전세 갭 비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좀 봐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인 인터건역의 그 GTS 노선 발표가 2021년 6월 17일 날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저희가 호재는 발표하기 전에가 더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발표 후에는 오히려 뭐 유지되거나 떨어진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로 이게 작용을 했는지 좀 확인하고 싶었는데 여기도 역시나 그냥 그 발표하기 전까지가 거의 계속 올라가다가 그 고점을 찍고 좀 떨어지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그 신축인 푸르지오 에센트로는 다 타 지역 신축 단지처럼 거래가 살아나기 시작했을까? 저희가 이제 지난번 성남 임장에서는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워낙 활발해 가지고 기억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에센트로도 과연 그런 모습일지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보니까 역세권 역에서의 거리만큼 아파트 단지의 매가 상승률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역에서 가까우면 가까운 만큼 더 많이 오르고 멀면은 덜 오를까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 그런 점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안양시 동안구 매가는 19년 5월부터 21년 9월까지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이제 여기 그 매매 실거래 차트를 보면은 그 빨간 줄 첫 번째 보면 인덕원 대우랑 인덕원 대리미차는 실거래가가 19년 4월, 네, 19년 3월을 기점으로 상승을 하기를 시작을 했고요. 즉 안양시 동안구의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1-2개월 앞서서 선행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즉 앞서서 얘네들이 선행해서 움직였으니까 상위급지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매매 시장 강도는 22년 12월을 바닥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대우랑 대리미차도 22년 12월부터 실거래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했더라고요. 즉 이 두 개 단지가 여기 밑에 보면 이를 통해 상승기에는 매매 시장 강도보다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는 두 개의 단지가 즉 인덕원 대우랑 대리미차가 상승기에는 평균보다 2-3개월 선행을 하고 하락기에는 시장 강도랑 비슷한 흐름을 탄다고 실거래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거래량은 아직까지는 뭐 크게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른 지역도 그렇고 대부분의 전국에서 대세적인 흐름으로는 신축 대단지가 매가 상승폭도 높고 그만큼 하락폭도 큰 편인데 푸르지오 에센트로의 매가 상승률이 그 이 차트상으로는 세 개 단지 중에 가장 낮더라고요. 이 정고점을 찍은 게. 이 왼쪽은 이제 매가고요. 오른쪽은 이제 상승률을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보면은 파란색 대림이 가장 높게 찍었고 그다음에 인덕원 대우고 녹색이 지금 엘센트로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축이고 대단지니까 얘가 가장 상승점을 높게 상승률이 높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대림이랑 대우가 더 높아 가지고 조금 당황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는 확실히 인덕원역을 기준으로는 그 푸른마을 대우가 더 거리도 가깝고 대단지여 가지고 당연히 더 상승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대리미차랑 비슷해 가지고 좀 당황을 했고 제가 보면은 얘네들은 매가 그래프 자체는 비슷한데 상승기에는 대우가 먼저 상승하고 대리미차가 따라가는 형상이고요. 그다음에 하락기에도 인덕원 대우가 먼저 하락하고 그다음에 대리미차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두 개 단지의 상승률이 비슷하니까 인덕원 대우를 지표를 삼아 가지고 만약에 내가 대리미차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인덕원 대우를 지표 삼아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가늠해 보는 것도 좋겠다. 약간 대우를 선행 지표처럼 봐 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인덕원 대우는 세대수가 거의 2,000세대고 대리미차는 겨우 1,000세대라서 이 세대수 차이에서 오는 거래량이나 상승기, 하락기 인제 그 상승 가격이나 하락 가격이 이제 반영이 되는 속도나 그다음에 대단지는 매도가 쉽지만 이제 그 세대수가 작은 단지는 매도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도 난이도까지 고려를 해서 단순하게 상승률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차이도 고려해서 만약에 대리미차를 투자한다면 그것도 봐야 할 거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확실히 투자자가 좋아하는 건 인덕원 대우고 내부 구조를 선호하는 거는 대리미차라고 하더라고요. 뭐 3베이, 2베이 차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느낀 점은 투자자가 선호하는 단지가 꼭 좋은 단지는 아니다.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면 선진입하지 않으면
전세 세팅 시에도 계획한 투자금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락장에도 급하게 던지는 투자자 물건이 있으니까 가격 하락폭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어떤 단지가 투자 수요랑 실수요가 적절하게 섞인 단지인지 이거를 고민하고 좀 그 단지 투자를 할 때 다각적인 관점에서 보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를 느꼈고요. 마지막으로 인제 그 전세 왼쪽은 전세 매물 시세고 오른쪽은 전세 매물 상승률 그다음에 밑에는 매정 갭인데 그 프루지오 에센트로랑 인더건 대우 대리미차는 전세 가격이 최소 1억에서 1억 5천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이 벌어졌을 때는 3억까지 벌어졌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예 수요층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갭이 1억 이하로 줄었을 때는 수요층 이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전세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풀로 땡기면. 그래서 그 수요가 이동은 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수요를 뺏기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는 3개 단지의 갭이 이제 프루지오 에센트로는 뭐 6억, 걔네 둘에는 뭐 3억 5천이긴 한데 실제로 현장에서 봤을 때는 대리미차 작은 평형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으로도 세팅한 실거래가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뭐 한 달 안 1개월 이내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술에 따라서 내가 이 단지가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면 기술에 따라서는 갭을 확 줄여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인도원 대우 기준으로 투자금이 3억 5천이면은 우리가 지난달에 봤던 산성역 포레스티아나 아니면 뭐 시흥이나 안산이나 다른 지역에도 3억 원대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단지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역적으로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현장에서 그 모여가지고 브리핑했던 내용을 막 그냥 다다다다다 써놓은 거라서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는 제가 임장하고 보고서 쓰고 나서 인제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거리가 크게 멀지 않은 단지인데 왜 이렇게 거래량이나 분위기가 다를까? 이거는 인제 집주인이랑 뭐 실거주 선호도랑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하던데 왜 다른지 좀 더 정리를 해 보고 싶었고 만약에 내가 투자자로서 다른 지역도 본다면 어떤 특성을 가진 단지가 먼저 빠지고 먼저 올라갈지, 그리고 투자자가 좋아하는 단지의 특성, 실거주자가 좋아하는 단지의 특성은 어떻게 다를지, 그리고 입지로 인해서 그 평형대별로 빠지는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선지집을 한다고 하면 이때는 어떤 평형대를 어떤 입지에 있는 걸 먼저 가져가야 될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하락장에서 배운 점을 정리해 주신 것도 너무 좋았는데 사실 제가 상승장에서도 항상 요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상승장엔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하락장을 통해서 이제 한번 맞아보면 경험을 해보면 이게 뼈에 새겨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경험해보면 이렇게 딱 깨달음이 있어요. 이게 몸에서 느껴지는 그 절절한 깨달음? 그런 것들이 잘 전달이 돼서 좋았고, 그리고 아까 갭을 대우도 잘 맞추면 1.2억까지 가능했었던 물건이 있었다라고 리뷰를 해주셨는데, 요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잘 꼭 챙겨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어느 지역용 갭을 그냥 지금 현재가랑 현재 매매가랑 비교해서 갭이 요 정도야라고 포기하고 말면 본인은 투자자로서 가성비를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내가 매매 시점과 전세에 맞추는 시점을 잘 맞추고 물건을 잘 컨트롤해서 잘하면 갭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 상식으로 불가능한 수준까지 낮출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본인이 이제 스킬을 발휘하고 잘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같은 지역을 투자하더라도 투자금을 줄일 노력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